오늘도 유익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본격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년째 신장내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박진수입니다. 올해 58살이 되었고요. 대학병원에서 매일 신장병 환자분들을 만나며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이후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어요. 5년 전 응급실에서 만난 68세 김할아버지였는데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119에 실려오셨어요.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겨우 15%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죠. 할아버지는 선생님, 소변에 거품이 좀 있긴 했는데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저녁마다 발이 좀 부었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고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신장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고 계시진 않나요? 소변을 볼 때 맥주 같은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온다든지,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양말 자국이 2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든지 말이에요.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신장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거든요. 기능의 절반 이상이 손상되어도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1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신장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방법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고민도 나눠주세요. 가능한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5년간 신장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첫 번째 음식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선생님, 기름이 몸에 좋다고요? 하실 텐데요. 올리브 오일은 일반 기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과 신장병 발병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올리브 오일 때문이거든요. 제가 담당했던 72세 이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초기 신장병 진단을 받고 오셨는데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았어요. 할머니께 올리브 오일을 이용한 식단 관리를 권했고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현저히 개선된 걸 확인했죠. 올리브 오일의 핵심 성분은 올레산과 폴리페놀인데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전신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특히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면서 미세한 혈관들이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때 염증이 누적되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올리브 오일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효과를 못 봅니다. 제대로 된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온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올리브 오일의 발연점은 190도 정도인데 이 온도를 넘으면 유익한 성분들이 파괴되고 오히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생성돼요. 그래서 튀김이나 고온 조리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그냥 드시거나 각종 샐러드나 나물의 드레싱으로 사용하세요. 찐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에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레몬즙을 뿌려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구매할 때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선택하세요. 산도가 0.8% 이하인 제품이 가장 순수하고 영양가가 높아요. 그리고 투명한 병보다는 짙은 색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세요. 빛에 노출되면 산화가 빨라지거든요.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발사믹 식초와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 한 스푼에 발사믹 식초 반 스푼을 섞어서 각종 채소에 뿌려 드시면 폴리페놀의 시너지 효과로 항염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게다가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해주죠. 하루 1-2스푼씩 꾸준히 드시면 3개월 후부터는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의 개선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그냥 평범한 채소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건 신장 해독의 최고 전문가예요.
작년에 제가 진료한 65세 최 아저씨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당뇨병성 신장병 초기 진단을 받고 오셨는데 활성산소로 인한 신장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브로콜리를 이용한 특별한 식단 관리를 시작했고 6개월 후 신장 기능 지표가 안정화되었죠. 브로콜리의 비밀은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에 있어요. 이건 자연계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는 과정에서는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생성되는데 설포라판이 이를 중화시켜 신장세포의 손상을 막아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설포라판을 최대한 많이 얻는 조리법이에요. 잘못 조리하면 이 소중한 성분을 거의 다 잃게 되거든요. 먼저 브로콜리를 구입하면 식초를 탄 물에 10분간 담가두세요. 농약 잔류물을 제거하는 동시에 브로콜리를 싱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찬물에 여러 번 헹군 후 물기를 털어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브로콜리를 최대한 잘게 다져주세요. 칼로 송이를 분리하고 줄기도 껍질만 벗겨서 함께 다져주면 됩니다. 왜 잘게 써야 하냐고요? 브로콜리 세포벽이 파괴되어야 설포라판의 전구, 물질들이 만나서 실제 설포라판으로 변환되거든요. 다진 브로콜리를 도마에 그대로 5분간 놓아두세요. 이 시간이 설포라판 생성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건너뛰는데 그러면 설포라판을 절반도 못 얻어요. 이제 찜기에 물을 끓여서 다진 브로콜리를 올리고 정확히 2분간만 쪄주세요. 타이머를 맞춰서 하시는 걸 추천해요. 3분을 넘기면 열에 의해 설포라판이 급격히 파괴되거든요. 조리한 브로콜리는 당일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냉장 보관하더라도 48시간 이내에는 드셔야 설포라판의 활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찐 브로콜리에 들기름을 살짝 뿌리고 으깬 두부 한 모와 함께 무쳐서 드세요. 들기름에 오메가3 지방산이 브로콜리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고 두부는 신장에 부담이 적은 완전 단백질을 제공해줍니다. 참깨나 견과류를 살짝 볶아서 위에 뿌려주면 고소한 맛과 함께 추가 영양소까지 얻을 수 있어요. 다만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3기 이후 환자분들은 브로콜리의 칼륨 함량 때문에 매일 드시기보다는 주 3회 정도로 조절하시길 권합니다. 이제 신장 건강 1위 음식인 마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이 1위라고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15년간 신장 환자를 치료하면서 가장 극적인 효과를 본 음식이 바로 마늘이었어요. 2년 전에 만난 61세 박 사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앓고 계셨고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어요. 혈압약과 당뇨약으로도 조절이 잘 안 되던 상황이었죠. 제가 마늘을 활용한 특별한 식이요법을 권했는데 3개월 후 혈압과 혈당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었고 6개월 후에는 신장 기능 악화 속도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마늘의 핵심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물질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일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줘요. 동시에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왜 이게 신장에 중요하냐고요? 신장병의 가장 큰 원인 2가지가 바로 고혈압과 당뇨병이거든요. 국내 말기 신장병 환자의 약 70%가 이 두 질환 때문에 투석을 받게 됩니다. 마늘은 이 2가지 위험 요소를 동시에 관리해주는 천연 치료제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민족 중 하나라는 거 아시죠? 연간 1인당 6-7kg를 섭취해요. 이건 세계 평균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이 계속 증가할까요? 비밀은 조리법에 있어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열에 매우 취약해서 60도 이상에서 급속히 파괴됩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마늘찌개나 볶음 요리로는 알리신의 효과를 거의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늘을 생으로 먹어야 해요. 생마늘을 어떻게 먹어요? 하실 텐데 맛있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늘을 잘게 다진 후 5-10분간 그대로 두세요. 이 과정에서 마늘 속의 알리인이라는 물질이 알리나아제 효소와 만나서 알리신으로 변환됩니다.
이 시간을 건너뛰면 알리신을 제대로 얻을 수 없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은 올리브 오일 드레싱에 다진 마늘을 넣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 2스푼, 발사믹 식초 1스푼, 다진 마늘 1티스푼을 섞어서 각종 채소 샐러드에 뿌려 드세요. 또 다른 방법은 오이 마늘 샐러드입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인 후 물기를 짜고 다진 마늘과 올리브 오일, 식초를 넣고 버무려서 드세요. 오이는 칼륨 함량이 낮아서 신장병 환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아보카도를 좋아하신다면 아보카도 마늘 디핑 소스도 추천해요. 아보카도 반 개를 으깨고 다진 마늘, 레몬즙, 올리브 오일을 넣고 섞으면 맛있는 소스가 완성됩니다. 각종 채소를 찍어 먹으면 돼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생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 자극이 있을 수 있고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늘을 넣는 음식을 짜게 만들지 마세요. 아무리 마늘이 좋아도 나트륨이 과다하면 신장에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이제 음식 외에 신장을 평생 건강하게 지키는 생활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염식의 실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4,000mg 정도예요. 이건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2,000mg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 선생님, 저는 짜게 안 먹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소변으로 배출되는 나트륨을 측정해보면 대부분 과다 섭취 상태죠. 우리나라 전통 음식 자체가 발효식품 위주라서 염분이 높거든요.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는 속을 덜어내고 겉잎만 드세요. 간장이나 된장에 음식을 담그지 말고 작은 접시에 덜어서 살짝 찍어 드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둘째, 진통제 사용에 주의입니다. 특히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신장 혈류를 감소시켜 신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제가 만난 환자 중에는 관절염 때문에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다가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분들이 많았어요. 정말 필요할 때만 복용하시고 가능하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로 대체하거나 물리치료, 온찜질 같은 비약물적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세요. 셋째, 단백질 섭취의 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신장 상태에 따라 적정량이 다릅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은 체중 1kg당 1.2g 정도가 적당하고 신장병 초기에는 0.8g, 중기 이후에는 0.6-0.8g 정도로 조절해야 해요. 중요한 건 양보다는 질입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흰살 생선, 달걀 흰자, 두부 같은 고품질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이런 단백질들은 신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근육량 유지에 효과적이거든요. 넷째, 혈당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당뇨병이 없어도 식후 혈당이 자주 올라가면 신장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식사할 때 채소를 먼저 먹고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을 선택하세요. 식후 가벼운 산책도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수면의 질 관리입니다. 수면 부족이나 수면 무호흡증은 신장 기능 저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혈압 상승과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이나 깊은 호흡, 가벼운 산책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일곱째, 수분 섭취의 적절성입니다. 너무 적게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너무 많이 마셔도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루 6-8잔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나눠서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잔, 식사 30분 후에 한 잔씩,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에 마지막 한 잔을 마시는 패턴을 추천해요. 이 7가지 습관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보세요.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운 습관을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음식과 생활 습관만으로는
아직 부족해요. 신장 건강을 더욱 완벽하게 지키려면 운동과 영양 보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신장에 가장 좋은 운동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하는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정도의 빠른 걸음이 신장 혈류를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화시켜줘요. 특히 식후 20분 후에 하는 산책은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수영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없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30-40분 정도 수영하시면 심폐기능과 신장 기능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저강도 운동도 매우 효과적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심호흡과 함께하는 동작들이 신장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줍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과도한 근력 운동이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강도를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세요. 이제 영양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EPA와 DHA 성분이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해줘요. 하루 1000-2000mg 정도가 적당하고 식후에 드시는 것이 흡수율을 높입니다. 비타민 D도 신장 건강에 필수예요. 신장에서 활성형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비타민 D 부족이 생기거든요. 혈중 농도를 측정해 보시고 부족하다면 하루 1000-2000 IU 정도 보충하세요. 코엔자임 Q10도 고려해 볼 만해요. 신장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고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거든요. 하루 100-2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영양제를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이미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신장 건강을 위한 특별한 호흡법도 알려드릴게요. 4-7-8 호흡법인데요.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았다가 8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호흡법을 하루 10분씩 하시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화돼요. 여러분, 신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어요. 15년간 수많은 신장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 대부분의 환자들이 너무 늦게 오신다는 점이었어요. 신장병은 정말 조용한 질병이에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일주일에 3번 이상 생기거나 혈뇨가 한 번이라도 보인다면 즉시 검사를 받으세요. 아침에 눈주위가 붓고 이런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것도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어요. 발목이나 종아리가 오후마다 붓는 증상이 반복되거나 충분히 쉬어도 2주 이상 피로감이 계속되는 것도 주의해야 할 증상들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해요. 진통제를 주 3회 이상 복용하시거나 짠 음식과 고단백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도 위험군에 속합니다. 이 중에서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과 요소질소 수치를 확인하고 소변 검사로 단백뇨와 혈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비용도 대부분 10,000원 내외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길 권해요. 신장병은 5단계로 나뉘는데 3단계까지는 생활습관 개선과 적절한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4-5단계라고 해도 적절한 치료로 투석을 늦추거나 아예 피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3대 음식은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마늘이었고요. 7가지 생활습관은 저염식, 진통제주의,
적절한 단백질 섭취, 혈당 관리, 수면의 질,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적절한 수분 섭취였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하시면 평생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늘생으로 도전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